먼저 번에 행위 능력 제한자 중에서 판단 능력이 항상 없는 거를 피성년 후견이라 그랬고요.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서 현저히 부족하면 피한정 후견인이고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면 피특정 후견인이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 법률행위가 피한정 후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한정 후견인의 행위일 겁니다. 한정 후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정 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수여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민법 950조의 4가 한정 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라든지 피성년 후견인의 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이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도 없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라든지 피성년 후견인의 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바로 유효한 것이 됐는데요. 피한정 후견인과 피특정 후견인은 당연히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수여된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이 대리권이나 대표권을 수여할지 안 할지를 심판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리권이 수여됐다고 한다면은 이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분홍색 선을 쭉 따라가서 유효한 것이 되고요. yes는 만약에 수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no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없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피한정 후견인이 한 행위라고 한다면은 yes니까 빨간색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일상생활에 관해서 과다하지 않은 대가를 지급하고 한 건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민법 13조 4항 단서가 그런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상생활에 관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한 어떤 법률행위라고 한다면은 yes가 돼서 빨간색 선을 쭉 타고 내려가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만약 13조 4항 단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과도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그 행위를 정했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민법 13조 1항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노는 파란색이니까요. 일로 쭉 따라가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정법원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행위라고 한다면 yes가 돼서 밑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한정 후견이 동의했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서 동의했다고 하면 빨간색으로 내려가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고요.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내려가서 이거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민법 13조 4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했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서 취소했다고 한다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고 취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그것이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한정 후견인의 행위였는지를 따져보고 한정 후견인의 행위라고 한다면은 한정 후견인에게 대리권이 가정법원에 수여됐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고 만약에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라고 한다면은 일상생활에 관한 큰 비용 안 들이고 한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가정법원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아니라고 한다면 유효한 게 될 거고요.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정했다고 한다면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져보는 식으로 해서 그 법률행위의 무효, 유효가 판단되게 됩니다. 제일 경미한 행위 능력 제한자인 피특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보면요. 만약에 이것이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라고 한다면은 yes라고 한다면은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벼운 행위 능력 제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한 법률행위는 다 유효한 게 됩니다. 만약에 피특정 후견인이 한 것이 아니고 특정 후견인이 한 행위라고 한다면 이제 노는 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 특정 후견인에게 그 어떤 법률행위를 할 대리권이 수여되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민법 959조의 11이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가정법원이 수여할지 않은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에 특정 후견인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것이 가정법원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된 행위라고 한다면은 이 분홍색 yes를 따라가서 유효한 행위가 되지만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어떤 행위라고 한다면은 특정 후견인의 행위는 파란색을 따라가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유효, 무효로 판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한정 후견인과 피특정 후견인도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행위능력 제한이 가장 경미한 피특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 유무효를 판단하기가 제일 쉽고요.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yes, no 절차들을 좀 거쳐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